자, 이렇게 이제 두 get과 두 포스트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JSP를 한 개 만들어라. 이 공사 언더바 메소드 있고 메소드.jsp를 한 개 만드세요. 그리고 바디 태그에다가 이제 이 폼 태그를 한 개 두 개를 만듭니다. 지금 폼 태그 한 개 만드시고요. 액션은 URL을 지금 이쪽 이 메소드 서블릿에 이쪽으로 보낼 거라서 이제 요거를 쓰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사용한다. 위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같은 위치입니다. 얘가 지금 패키지가 있지만 유닛 공사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쓴 게 이제 위치가 돼서 여기 위치 정보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 이름이 패스 들어가서 로컬호스트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슬래시 메소드 서블릿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실행하는 위치도 메소드 JSP를 실행하는 위치도 그 웹 app 밑에 바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슬래시 그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스 그 다음에 공사 메소드 JSP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아시겠죠? 위치 정보는 같다. 그러니까 이름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소드 서블릿이라고 썼다. 그 여기에 쓴 게 위치가 같으니까 그 요 앞에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 다음에 패스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서블릿을 불러서 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르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슬래시를 썼으니까 맨 위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걸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스 슬래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호출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JSP를 액션 부분에 만들었고요. 그 저희가 메소드를 생략하면 겟방식입니다. 얘는 기본이 게시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여기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타입 서브밋으로 해서 타입 서브밋 이게 그 인풋 태그는 기본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타입 기본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서브밋은 반드시 서브밋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버튼 태그는 서브밋입니다. 타입이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그 겟방식으로 저희가 밸류에다가 태그 밸류에다가 이제 겟방식으로 했다. get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액션을 전부 다 복사하셔가지고 폼 태그를 전부 다 복사하셔서 또 URL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포스트 방식으로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가주세요 라고 쓴 거죠.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밸류는 포스트. 그러니까 포스트를 클릭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가고요. get을 클릭하면 get 방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실행했듯이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쪽에 이제 웹 app가 슬래시가 됩니다. 슬래시. 그 다음에 여기 공사 메소드.jsp 파일을 호출해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해보시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막 다시 리스타트 됐습니다.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로컬호스트 그 다음 패스 그 다음에 공사 언더바 메소드.jsp 나와서 사고요. get 방식을 누르거나 포스트 방식을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해야 된다. get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get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눌러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 그 get 방식을 누르면 get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떤 메소드를 찾아간다고요? 이 클래스의 do get 메소드를 찾아간다. do get 메소드 여기 있죠? 메소드를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append 하면 추가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served at 대가 쓰고 그 다음에 get content pass 지금 현재 컨텐츠가 실행되는 위치를 집어넣자 라고 했더니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브라우저 어디였냐? 예, 브라우저에서 지금 슬래시 챕터 02 서블릿이라는 게 지금 실행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패스인 거죠. 패스가 나와서 그 실행 위치를 잡아주고 있다. 그 파일 이름이나 실행되는 그 이런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 로컬호스트 빼고 이 서버입니다. 빼고 실행 위치는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되었죠? 포스트인데 get을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서 처리가 되고요. do get 메소드에서 포스트로 이렇게 호출해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do 포스트로 갑니다. do 포스트로 갔는데 do 포스트로 갔을 때 이쪽으로 포스트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쪽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뭘 호출하고 있어요? do get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get으로 가나 포스트로 가나 똑같은 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놨다. 되셨나요?
이게 맨 처음에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개수로 했는지 포스트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로 했다, 포스트로 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처리되고 있는 거 다 지우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지워주세요. 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두 개시나 두 포스트로 갔을 때 무슨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 리스폰스 호출하는 것에 대한 한글 처리 set 컨텐트 타입 쓰시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이제 텍스트인데 슬래시 html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html로 네가 표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고 캐릭터 셋은 UTF-8입니다. UTF-8 소문자로 쓰셔도 먹습니다. 대문자로만 먹는 게 아니라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아시겠죠? UTF-8 UTF는 소문자로 쓰셔도 그대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요거는 뭐란 거예요? 한글 처리 출력하는 페이지 한글 처리를 한 겁니다. 한글 처리를 해서 엔코딩을 UTF-8로 지금 넘기고 있으니까 HTML 캐릭터 UTF-8로 좀 해달라고 아시겠죠? 데이터가 지금 한글이 UTF-8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보일 때도 UTF-8로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쓰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아웃을 꺼냅니다. 프린트 여기다가 프린트 라이터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라이터 자바 아이의 프린트 라이터 아웃 이렇게 쓰시고요. 아웃이 이제 리스폰스 출력되어지는 그 호출한 것에 반응해지는 응답해지는 객체에서 get writer를 꺼내면 이게 이제 그 여기다가 아웃을 막 쓰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웃점 쓰시고요. 프린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h1 태그 이렇게 썼습니다. h1 태그 꼭지 표시 태그를 여기다가 보낼 거예요.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됨 뭐 이렇게 이게 갯방식인데 지금 잘못 썼어요. 어쨌든 고치면 되죠. 슬래시 h1 태그 이렇게 해서 보내자 꼭지 표시 이렇게 안에다 써서 태그를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쓰고 이제 out.close 썼습니다. out.close 사용했고요. 여기는 지금 출력을 하면 어디로 간다? 얘가 이쪽이 지금 리스폰스 응답하는 거니까 이쪽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런 얘기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방향으로 이제 출력되는 이렇게 되는 거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출력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동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전달된다.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죠. 전달돼서 출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한꺼번에 출력할 때 버퍼라는 걸 갖고 있어 가지고요. 얘는 이제 그 출력이 어느 정도 다 버퍼가 차야 이제 그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버퍼가 차지 않더라도 클로즈 시켜서 이제 해제시키면 얘가 두 가지 일을 하죠. 먼저 그 버퍼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 시킵니다. 되셨죠? 그래서 버퍼의 남은 데이터를 넘긴다. 보통 그 64kB 정도 버퍼가 데이터를 보통 넘길 때 64KB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을 패킷이라고 얘기하는데 패킷. 그러니까 묶어서 패키지 해놓은 그 단위를 패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길 때 그래서 패킷을 얼마큼 몇 개의 패킷을 넘겼냐. 근데 보통의 경우는 64kB 정도 패킷을 64KB 이제 패킷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해봐야 64kB는 커녕 바이트로 세봐야 얼마 안 되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인데 클로즈 시키면 버퍼에 남은 데이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자원을 반납하는 거죠. 자원 반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버퍼에 남은 데이터를 넘긴다. 두 번째는 자원을 반납한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이 끝나면 보통의 경우는 그 버퍼에 남은 데이터는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고요. JSP를 그냥 짜실 때는 전부 다 이런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쓰시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요거를 그대로 지금 get 방식인데 어차피 포스트 방식으로 똑같이 쓰셔야 되니까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라는 거죠. 포스트 방식 처리하는 거 붙여넣기. 이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반식이 아니라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됨. 그 위에 거는 이제 get 방식으로 처리됨. 여기는 get 방식으로 get
방식으로 처리됨. 이렇게 쓰라는 거죠. 됐죠? 되셨나요? 근데 자바 쪽은 이 자바 쪽인데요. 자바 쪽은 이렇게 저장하면 얘가 계속 다시 리로드 하면서 계속 돕니다. 이렇게 서버가 몇 번씩 돌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치다가 이게 부분창으로 이렇게 부분으로 나타나게 만들면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해서 밑으로 해놓고 이게 계속 돌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쪽을 건드려서 저장하는 순간 얘가 이제 계속 돌게 돼 있어요. 리스타트를 계속 합니다. 그 자원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고 겟방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겟방식으로 처리됨. F12 눌러보세요. F12 눌러보면 저희가 뭐만 넘겼어요? 넘긴 것은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H1 태그만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는데 무슨 태그가 완성이 됐어요? HTML 태그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H1 태그만 딸랑 넘겼는데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제가 H1 태그만 딸랑 넘겼다고요. 아시겠죠? 아웃점 프리트에서 딸랑 넘겼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무슨 데이터라고 써놨어요? 텍스트 슬래시 HTML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HTML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HTML부터 슬래시 HTML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H1 태그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디 안에 들어가 있다. 바디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HTML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HTML을 알아먹고 HTML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방식 했으니까 뒤로 돌리고 포스트 누르면 이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됨. 무슨 메소드가 처리가 실행이 됐죠? 여기 두 포스트, 지금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됐어요. 아까 전에는 두 겟이 실행이 됐어요. 겟방식이 처리됨. 어떤 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따라가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닛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닛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썼는데, 이닛은 이제 브라우저에다 보이기는 좀 그래서, 얘를 어디다 보이게 하냐면, 요거를 막 치고 저장하면 여기 콘솔이 돌아가서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뭐, 시소 한 개 하셔가지고, 시소. 자바 쪽이니까 시소 먹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가지고, 지금 메소드 이름이 이닛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여기 실행됐습니다 라고 실행할 때 클래스 이름을 문자열로 집어넣고 클래스 이름 문자열로 집어넣으세요. 점 쓰시고 지금 이닛 메소드 실행하고 있어요. 되었나요? 예, 실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컴피그가 넘어오니까 컴피그가 뭐가 넘어오지? 이런 것도 테스팅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 다음에 지금 컴피그가 넘어오고 있어요. 컴피그 넘어오고 있으니까 컴피그 한번 찍어보세요. 플러스 컴피그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한 번씩 꼭 찍어봐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지가 여기 막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갛게.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리로드해서 다시 이제 서버가 다시 리로드해서 처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닛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번만 실행되고 말아야 되는데 언제 실행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클래스 이름이 불려지면 실행이 됩니다. 불려지면 언제 불려지냐면 여기 이제 get이냐 포스트 이게 JSP 할 때까지는 아직 안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죠. 근데 get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 하고 나오게 되고요.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onfig라는 객체가 나한테 넘어온다. 그죠? 널이 아니고 넘어왔어요. 그죠? 그럼 config 점 하면 뭐라고 처리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를 다시 눌러요. 뒤로 와서 포스트를 누르면 여기 다시 호출되지 않아요. init 메소드는 딱 한 번만 호출당해서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냥 내비두면 시점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얘가 맨 처음에 클래스가 맨 처음에 호출당할 때 언제 호출당해요? get이나 포스트 이런 것들을 호출하면 URL에 의해서 얘가 호출을 당하게 되죠. 그때 실행이 된다. 딱 한 번만. 기본적으로.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 클래스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초기화 클래스, 그 메소드, 클래스가 아니라 메소드라고 하고요. 여기 초기 값을 세팅할 때 보통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스가 맨 처음 호출당하면 실행된다. 딱 한 번만 실행해야 돼요. 딱 한 번만 실행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실행 안 되고 이제 클래스 뭐 드라이버 확인하자 뭐 이럴 때 사용해 보시면 좋으세요. 해가지고 쓰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딱 한 번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됐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겟은 어떨 때? 겟방식으로 호출 당할 때. 얘는 겟방식. 저희가 겟방식으로 호출하면, 요청을 하면, 겟방식으로 요청하면, 이제 그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실행되는 메소드. 그 보통 경우는 저희가 포스트라고 꼭 지정한 폼 태그에서, 폼에서 포스트로 지정하지 않으면, 않으면 다 겟방식입니다. 다 겟방식이다. 됐죠? 제가 주소란에다가 URL을 쳐요. 주소를 칩니다. 그럼 무슨 방식? 겟방식. 아시겠죠? 앵커 태그로 만들었어요. 무슨 방식? 겟방식. 되셨나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로케이션 이꼬로 썼어요. 무슨 방식? 겟방식. 되시나요? 네. 어떨 때만 포스트 방식? 폼 태그 만들고 메소드 이꼬로 포스트라고 썼을 때만 포스트 방식. 이해되시겠죠?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다 무슨 방식이다? 겟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뭐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게 뭐 어디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써놓으면, 시소어로 써놓으면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init 메소드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기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방식대로 시소어를 써가지고 여기 실행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메소드 이름은 이렇게. 메소드 이름은, 클래스 이름 쓰고요. 메소드 이름은 두 개 방식입니다. 두 개. 가로가 같고. 그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는 찍지 않는 걸로, 그냥. 실행하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제시마크에서 여기서 실행되고 있다고. 그래, 포스트를 말고, 이제, 그 포스트도 한번 찍어봐야 되죠? 지금 포스트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포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포스트 호출돼서 실행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찍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서버는 리로드 계속 되고 있었고요. 제가 고치어서 자바를 저장하는 순간 계속 리로드 해가지고 계속 리로드 됩니다. 되시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쪽에 가서 지금 이제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된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get 누르면 여기 init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 나왔습니다. 이미지 아까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리로드 하는 순간 서버가 다시 돌았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서버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init까지 한 번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겟방식으로 두 개 메소드 처리됐습니다. 또 포스트 누르시면 init은 다시 두 번 다시 실행이 안 되고 다시 포스트 메소드 호출당했습니다. 뒤로 가서 또 포스트 누르면 포스트 나왔죠? 그 다음에 get 누르면 get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이거 새로 고침하면 겟방식으로 다시 호출하죠? 주소에서 이렇게 엔터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치면 이제 엔터 치시면 두 개씩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이제 주소란에서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이제 두 개씩 다시 계속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이제 설정을 조금만 변경해 볼게요. 설정을 조금 변경해 보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그 서블리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value라고 나옵니다. value 이꼬로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value 이꼬로 써가지고 사용해서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콘솔에서 뭐가 막 이렇게 내가 고쳤는데, 예, 리로드 됐죠? 예. 조금 기다리니까 지가 리로드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네, 여기 뒤로 가가지고 여기 JSP에서 겟방식을 클릭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동작합니다. 여기 됐죠? init에 동작을 했고 두 개에 들어가서 여기 요거 밸류로 쓰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밸류라는 데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문자열만 쓰면 그냥 밸류라는 데 저장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장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콤마 치세요. 콤마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스몰 없네요. 이런 로드온 스타트업이라고 씁니다. 로드온 스타트업 여기다 쓰시고요. 여기다 1 써주세요. 로드온 스타트업. 로드니까 이게 지금 서버가 돌 때입니다. 서버가 스타트업 될 때 온 할 때 로드 시켜라. 첫 번째 되셨나요? 네? 그리고 숫자를 써요. 숫자가 이제 스타트 시키는 순서 번호입니다. 순서 번호. 그냥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으면 다 1번, 1번, 1번 다 씁니다. 서블릿을 많이 만들 때 다 1번으로 써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면 언제 됐냐 이거예요. 언제 얘가 자 이제 여기 그 저장해서 쓰는데 여기 지금 서버가 돌 때 여기입니다. 서버가 돌 중간에 벌써 이니 메소드가 이렇게 로드 되면서 이니 메소드가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서버 죽였습니다. 서버를 콘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서버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서버를 죽였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타트 하세요. 스타트 하시면 콘솔에서 뭐가 나오는데 여기에 벌써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 하고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웹서블릿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밸류 우리가 원래는 웹서블릿에다가 URL을 집어넣어서 URL이랑 매칭시켜서 이쪽 클래스에 들어오게 시켰는데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웹서블릿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쓰면 얘가 들어가는 곳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뭔가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쓰면 얘가 어디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는 필수적으로 집어넣는 게 한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한 군데의 값은 세팅해야 된다. 그게 밸류입니다. 밸류. 그러니까 여기다가 밸류에다가 집어넣자. 이게 바로 전달이 되면 그냥 문자로 썼지만 전달돼서 사용되는 것은 밸류입니다. 밸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설정을 요 밸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꼭 써야 돼요. 이렇게 밸류라고 꼭 써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밸류를 생략하면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개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밸류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웹서블릿 밸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요겁니다. 이렇게 이 속성에 해당되는 게 밸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메소드 서블릿이라는 것을 밸류에다 집어넣어서 얘가 같은 꺼내가지고 서버 세팅할 때 서버 스타트 될 때 얘를 꺼내가지고 이제 이런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뒤에 뭔가 설정을 또 다른 걸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서 value equal URL 저희가 URL을 입력하는 데 쓰시고요.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쓰는데 로드온 스타트업이라고 썼어요. 로드온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서버를 시작할 때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이 중에 로드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 클래스가 한번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불려지면 init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썼는데 얘는 순서 번호입니다. 순서 번호 이렇게 쓰는데 그 로드온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썼는데 로드온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버가 이런 얘기죠. 서버가 시작할 때 로딩되는데 시작하면서 얘를 이제 호출을 한번 해요. 예, 클래스를 호출을 한번 한다. 예, 이렇게 하면 뭐가 실행이 돼요?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했으니까 init 메소드가 실행된다.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이겁니다. 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서버가 스타트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한번 실행이 된다는 거죠. init 메소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게 먼저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 생성하고 이럴 때는 이게 막 실행되고 있는데 내가 호출을 했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 요청을 했는데 그때 막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러면 느리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느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생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서버가
서버가 로드되면서 이렇게 생성하는 이니 메소드 처리되는 것도 이 서브 로딩되는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45초 안에 다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서 사용하는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프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를 45초로 기본이 45초로 돼 있다 보니까 막 로딩이 되다가 중간에 45초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돌지 않고 죽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180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서버의 그 스타트업 타임아웃 시간을 그 180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요거가 맨 처음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씩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됐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게 됐고요. 지금 요거 두 포스트를 복사한 게 할게요. 지금 서비스를 한 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복사한 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한 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서비스. 메소드 만들겠습니다. 보이드 쓰시고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니까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 겟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 메소드, 메소드 처리됨.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서비스 메소드가 처리됐다고 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서버가 새로 도는 거 아시죠? 저장하는 순간 서버가 리로드 되면서 새로 돕니다. 이렇게 쓰시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제 자바 쪽을 건드리면 JSP 쪽은 다시 돌지 않아요. JSP는 안 도는데 얘가 자바를 건드리면 자바 쪽은 다시 리로드 시키면서 다시 이제 서버 쪽으로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서버를 멈추고 클래스를 만든 거를 다시 그 서버 돌아가는 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서버를 다시 돌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 다시 오셔가지고 뒤로 가셔서 이제 get 누르세요. 그러면 서비스 메소드 호출되죠? 그다음 포스트 누르세요. 포스트 눌러도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죠? 이거 get이나 포스트나 서비스 메소드가 있으면 얘가 먼저 우선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얘는 get 방식도 get과 포스트 모두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한다. 근데 얘가 우선 처리됩니다. 우선 처리되어서 서비스 메소드가 있으면 두 get과 두 포스트는 무시당합니다. 두 포스트는 무시당한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무시당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서비스는 두 get과 두 포스트를 모두 다 찾아서 처리되는 이러한 메소드다. 아시겠죠? 두 get도 처리하고 두 포스트도 처리하고. 되셨나요? get이든 포스트든 전부 다 처리되는 게 이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서비스 메소드. 됐죠? 네? 저희는 이제 get이든 포스트는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을 거예요. 구별해 쓰지 않고요. 다 이제 왜냐하면 사용하는 객체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사용되는 객체는 똑같은데 두 get에도 서론해야 되고 두 포스트에도 서론해야 되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서론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서비스에다가 지금 현재는 서비스에다가 다 하고요. 어차피 스프링 가면 메소드 오른쪽에다가 이런 이제 파라미터로 얘는 get이에요, 얘는 포스트예요라고 지정만 해주면 어노테이션으로 지정만 해주면 다 알아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화된 스프링을 쓰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 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JSP 앤 서블릿 프로젝트를 이제 2차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뭘로 한다고요? 서비스 메소드로 전부 다 처리하도록 만든다. 두 get, 두 포스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요. 서비스 메소드가 없으면 두 get, 두 포스트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자 이제 얘를 주석 처리를 일단 이렇게 하시고 주석 처리 별표부터 슬래시 별표까지 서비스 메소드를 이렇게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범위 주석으로 해서 다 주석 처리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하면 두 get과 두 포스트가 먹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메소드가 있으면 두 get과 두 포스트가 안 먹어요. 이렇게 되시고 이제 다시 뒤돌아와서 자 get입니다. 그럼 두 get 됐죠? 뒤돌아와서 포스트입니다. 클릭하면 두 포스트 실행된 거 보이시죠? 됐나요?
그래서 서비스 메소드가 없으면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먹는데 서비스 메소드가 존재하는 순간 두 개시나 두 포스트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동작을 안 해요.